이런 가운데요. 이 말이 생각납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대통령이 취임 때 이 말을 했죠. 유명한 말입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군요. 무색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보면 네. 청와대에서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환경부의 실무 공무원들이 네. 아예 그냥 그 기관의 업무 보고를 그 찍은 사람에게만 가져다 주고 네. 심지어는 특정인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원서를 써서 내십시오라고 원서를 아예 만들어주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차라리 이 자체를 해당 기관의 내규라든지 법에 공모 제도를 없애버리면 돼요. 네.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하. 이렇게 되면 간단한데 공개 채용을 했잖아요. 예, 법은 지금 공개 채용이라고 그렇고 공개 채용은 여러 명이 원서를 받은 다음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쓰겠다라고 법이 돼 있고 내부적인 규정이 돼 있고 그렇게 뽑힌 사람은 최소한 2년 내지 3년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캠프에서 내정한 사람. 이랬다라는 네. 이유로 그렇게 내정이 된 사람은 말은 공개 채용인데 실은 이 사람 그럼 나머지 130명은 들러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요, 판결문에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채용의 불공정, 이 행위로 인해서 나머지 지원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박탈감을 느꼈다. 이 부분을 판결문에 명시를 하게 됐다. 자,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두화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정권 말기에 있었던 이 적폐청산 이 문제, 네. 블랙리스트 문제는 이제 지원금 문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원도 우리 쪽 예술인, 상대 쪽 예술인 이걸 구별하지 말고 말 그대로 똑같이 규정에 따라서 네. 엄정하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만 되고 네. 그 규정을 위반해서 했을 때는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이 적폐청산이 있었던 거고 네. 요번에 인사도 공모라고 돼 있으면 말 그대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뽑힌 사람을 임명을 해라라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든 규정에 위반이 되면 이게 범죄가 된다는 거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1차 판결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사건 2차 판결이 나왔으면 앞으로 그 뒤 대통령, 그 뒤 대통령, 그 뒤 대통령까지 계속해서 갈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건 매우 중요하고 공정에 관한 기준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통치 철학에 부응하는 사람을 내가 기관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요, 법원에서는요, 추가로 또 이 부분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윗사람들이 불법적인 지시를 해서 시행을 해놓고, 결국 문제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한 것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한 부분도 판결문에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감사를 통해서 그 해당, 소위 말해서 찍어내려고 한 그 대상의 평소 활동, 그리고 지급 내역,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강요를 했다는 거잖아요. 나가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 협박을 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사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DNA 자체에 아예 사찰이 없다. 이런 말들을 여러 명이 했었죠. 먼저 첫 번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찍어낼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이라든가 사찰을, 내용을 조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집어 넣어야 될 사람들을 그 자리에, 빼낸 자리에 넣었다. 이게 명확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사실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과거에 자기 자신이 직접 한 건 아닌데 옆에 수사관이 하는 걸 보니까 그걸 리스트업을 다 하더라 하고 네. 반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도 다 항목을 만들어 놓고 또 전 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네. 이런 것까지도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누가 뭔가 조사를 해와야만 그걸 만들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이제 조국 민정수석하고 그다음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당시에 전혀 사찰 이런 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그러면 과연 그런 거 없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만들어질 그렇죠. 수 있겠냐 우리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네. 그리고 산자부 그 원전 사건 때도 이 삭제된 문건 복구했을 때 또 나왔었죠. 산자부 공무원 컴퓨터에서 그 탈원전 반대 단체들이 그 집회 신고한 게 경찰서랑 그 지방 자치단체에만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산자부 컴퓨터에 들어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신고서가. 네. 그리고 그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동향 보고서 같은 게 있어서 이것도 사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DNA가 없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는데 네. 객관적인 자료는 오히려 다른 방향을 DNA가 있는 것 같은 방향을 보여주니까 해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은경 장관은 그 다른 공무원들한테 하급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그리고 부인한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을 시켰죠. 아하, 네. 근데 신모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단독으로 이렇게 내정하고 지원하고 이런 걸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게 없으니까 이제 구속을 안 시킨다는 취지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김태우 비서관이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는데 본인이 환경부를 담당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신모 비서관하고 그죠 인사균형 비서관하고 그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실의 수사관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누가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그 각각 역할을 맡아서 했는지 네. 이제 윗선에 대해서 누구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추가 수사의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이런 굵직한 사건이나 판결이 나오면 조국 전 장관이 항상 SNS에 글을 올리는데 저희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찾아봤는데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여당에서는요. 지금 반응을 냈습니다. 이런 반응이네요. 들어보시죠. 그거는 모르겠고 나오는 말만 가지고 제가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어제 잠시 입장이 나갔죠. 김은경 전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 또 변호인이 항소하겠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인사 관행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여당 측에서 이 해당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했을 때는 굉장히 언짢하고 강력하게 이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근데 이번 법원 판결 이후에는 그렇게 강한 표현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 1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그때 동부지검 수사팀 지휘부들이 사실은 네. 다 사표내고 나갔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현재의 실정법 위반이긴 한데 네. 가령 거꾸로 이 국민의힘 쪽에서 집권을 한다 그래도 자기 쪽 사람으로 기관장을 바꾸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아싸하게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면 이게 기관장을 그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아하.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지금은 뭐냐면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각 네. 기관이 책임지고 운영을 한다.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정신 하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 실은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시대 정신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기관장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차제에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한 170몇 석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법을 바꿔서 네. 대통령 바뀌고 나면 기관장 대통령이 차라리. 책임지고 일정 정도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꿔놓는 것이 네. 두루두루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네. 시스템 정비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근데 해요. 이거 처음 만든 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들고 개정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네. 현실과 맞지 않는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입장을 표명하고 이제 네. 법을 개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